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 니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꼭 필요로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사람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메슬로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메슬로가 제시한 욕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존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욕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만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태어나면서 학습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욕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욕구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마다 또는 사람의 특성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욕구의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들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욕구는 타고난 것, 그리고 그 강도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욕구는 때로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도 있고 이미 충족돼 있지만 더 성장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욕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에서 욕구에 대한 충족의 역사가 있는데요. 즉 개인의 욕구로 출발해서 사회적인 욕구로 확대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 욕구의 범위와 강도가 높아졌을 때 이건 개인의 욕구가 아닌 사회적 욕구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욕구의 기본적인 용어는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무엇인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에 이 무엇이 결핍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족하고 싶고 채우고 싶은 것을 우리가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의 욕구 이론을 살피고 있는데요. 바로 메슬로입니다. 메슬로라는 학자는 사회학자로서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론을 창시를 하였습니다. 메슬로가 진행했던 어떤 여러 가지 임상실험에서 관찰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요되는 주요한 욕구들을 단계화했다라고 해서 이 단계를 이론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인간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위계적이고 계층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존재한다라는 이제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욕구 이론이다라고 칭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붙여서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다라고 많이 부르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메슬로의 욕구 이론은 개인마다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즉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에서 또 상위가 되는 욕구로 순차적으로 때는 동시에 욕구가 발생한다라고 보았고요. 욕구가 출현이 되면서 때로는 소멸이 되기도 하고 그 이제 결핍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면서 욕구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에 있어서 다른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더 큰, 더 상위의 그리고 무형의
욕구를 추구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번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매슬로가 제시했던 5가지 욕구를 살펴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서 5단계, 즉 단계별로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면서 이 화살표를 보시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1단계 하단에 신체 생리적 욕구를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추구를 하고,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욕구를 하위 욕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와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그 다음 안전의 욕구로, 또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다음 소속과 애정의 욕구로, 그 다음 자아 존중의 욕구로, 그 다음 자아 실현의 욕구, 초월 욕구로, 이렇게 점차 더 높고 무형의 것으로 더 상위의 욕구로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욕구를 하위 욕구, 상단에 있는 욕구를 상위 욕구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층적으로 매슬로가 인간의 욕구를 설명을 하였고요. 이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계층적으로 서열화되면서 더 이렇게 채워진 욕구에 대해서 갈급함과 또는 채워졌기 때문에 더 소멸되어지는 욕구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쉽게요. 내가 배가 너무 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식사를 해서 배가 고프면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길 원하죠. 근데 또 잠을 푹 자고 이렇게 뭔가 안식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어울리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또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나도 존중받고 싶고 그러면서 뭐가 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점차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욕구에 대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1단계를 우리가 신체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주 기본적으로 찾고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것들, 이런 이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이죠.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신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적응적인 생존이 불가능해서 무엇보다도 이 생리적 욕구가 굉장히 먼저 급하게 그리고 잘 충족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고 학습되어지지 않아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숨도 쉬고 잠을 자고 음식을 섭취하길 원하죠. 그래서 이거를 신체 생리적 욕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즉 개인의 안전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 또한 건강과 복리에 대한 안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신체의 위협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욕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와 이것을 요즘에는 또 최근에는 경제적인 욕구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나 어떤 혼란이 아닌 평상심, 질서를 유지하는 것, 안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안정, 고용, 자원에 대한 안전, 어떤 자연 환경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보호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그 재산이라든가 그리고 도덕적인 안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성원권으로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면 무엇 하세요? 소속이 어디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즉, 내가 소속이 있을 때 인간의 어떤 자존감과 또는 자신감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소속에서 구성원들 간에 서로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그곳에서 소속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은 규모가 크든 작든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고 싶은 욕구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번째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지만은 결핍이 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성취욕도 생기고 나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 자아 존중뿐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 일어나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수용하고자 하는 가치는 인간에게 전형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죠. 존중의 욕구가 생겨나면서 인간에게는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일도 생기지만요. 반면에 존중이 결여가 됐을 경우에는 열등감이라든가 또는 자기에 대한 무가치함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약함, 열등감, 무력함, 불안정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에게는 잠재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또 되고 싶은 인간의 꿈, 그리고 비전이 있죠. 우리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그 밖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현장에서 되고 싶은 그런 욕구, 진로, 비전을 서로 나누면서 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비전과 진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을 하고 또 취업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자아 실현 욕구는 인간의 그 욕구 중에 상부, 최상부에 위치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이 타고난 능력, 그리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욕구가 결핍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인간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 무기력함이 형성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잘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인간의 창조성, 그리고 주도력,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자발력, 문제가 생겨도 그거에 멈춰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형성이 됩니다. 자기의 잠재력을 가장 잘 발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장의 욕구, 자기 완성의 욕구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메슬로라는 학자가 자아 초월의 욕구, 즉 영성의 욕구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사회복지에서 영성과 사회복지라는 것을 이후에 배운다고 하였는데, 메슬로는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이 영도 충족을 해야 되는 인간의 욕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욕구는 우리가 이후에 후반부 강의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메슬로에 대한 욕구를 설명을 하였더니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은 피라미드 형태로 인간의 욕구를 계층, 즉 어떤 서열을 매긴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욕구, 하부에 있는 욕구가 점차 상부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면 소멸이 되고 또는 더 상위의 욕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욕구까지도 올라가려고 하는 동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지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의 결핍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개인이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개인이 아닌 누군가가 정말 지원과 원조가 필요한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라는 매개체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공통적인 범위에 대한 계층과 서열, 그리고 충족과 결여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 인간의 충족된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인간의 욕구가 결핍이 되었을 때 사회복지가 적극 나서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 욕구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간이 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욕구, 공동의 욕구가 있는데요. 인종, 종교, 성별, 연령,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지위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무차별적 평등의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메슬로의 욕구를 보시면 안전의 욕구, 그리고 생리적 욕구는 바로 이런 공통적인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욕구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의 기본 이념을 의미를 합니다. 인간의 존립에 있어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싶어 하는 필수 불가결의 욕구인데요. 이것은 어떤 양보다는 질, 내용적인 측면에 더 해당이 됩니다. 존중받고 싶고 또 소속하고 싶은 것. 내가 살아가려면 어떤 게 뭐 거창하진 않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기본 욕구는 바로 최소한의 욕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저 수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욕구는 그 상황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화 정치적인 배경들이 다 반영이 되는데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내가 누리고자 했던 욕구와 지금 대학에서 누리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대학 입시라는 거에 중점을 둔 아주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 대학만 가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가 있었다라면 대학이라는 환경에서는 나는 이제 대학 입시가 아닌 취업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직장에 이제 가고 싶다라는 새로운 환경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욕구는 그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공동, 필수 불가결, 최소한의 욕구가 있고요. 공동의 욕구를 공통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지만 개인적인 욕구가 모여서 그 욕구의 범위와 질과 양이 커지면 그것이 다수라는 형태 속의 사회적인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측정 가능하도록 어떤 사회 문제와 이슈로서 제기가 되고 이거는 사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게 표명되는 것이 이와 같은 사회적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욕구에도 앞서 보았던 인간의 기본 욕구, 개인적인 욕구도 있지만 그 욕구를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 욕구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욕구는 바로 대표적인 학자가 브래드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규범화시키고 그리고 비교 속에서 그 욕구가 적극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욕구를 이론으로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범적 욕구입니다. 규범적 욕구다라고 했을 때는 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은 위가 안 좋군요. 당신은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통해서 뭐 체중을 조절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전문적 판단을 내줍니다. 그 전문적 판단 속에서 규범화시킨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확립된 국가가 또는 공공으로 확립된 표준이 있고 그 표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 판단은 바로 전문가들이 내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급부의 수준, 최저 수거, 그리고 최소한의 그리고 최저의 어떤 욕구들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상대적인 욕구입니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죠. 즉 A와 B가 서로 견주어서 비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욕구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의 사회복지가 서로 비교가 되어서 미국보다 한국이, 한국보다 미국이라는 이제 서로 비교가 되면서 개량화가 되고 어떤 표적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더 높아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거기에 수준을 맞추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욕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천안이라는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 이렇게 두 지역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유사한 형태에서 서로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욕구는 느끼는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식을 한 어떤 감각이 있어서 개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느끼는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욕구로 생각하는 것, 선호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조사를 통해서 응답자에게 선호도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욕구를 파악합니다. 대학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순간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느끼는 욕구는 사실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의 인식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출된 욕구입니다. 이 욕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 행동으로, 즉 액션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적극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욕구의 개념인데요. 앞서서 보았던 느낀 욕구가 마음으로 느낀 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상황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반면에 이 이제 표출된 욕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이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욕구는 나 아닌 여러 사람이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그 공동체가 서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느껴서 그걸 형성된 범위의 욕구다라고 해서 규범적 욕구, 상대적 욕구, 느끼는 욕구, 표출된 욕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9페이지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죠. 그러면 이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원하지 않게 삶의 위기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위기는 혼자 극복하지 않고 영유아기에서는 부모님에게,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또는 내가 청장년기가 돼서는 내 동료들과 또는 스승과 또는 선후배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또 때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삶의 주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방치되지 않고 서로 상호 간에 같이 함께 해결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을 보시면 크게 마이크로와 메조, 매크로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라는 거는 가장 미시적인 수준이죠. 내가 인간의 행위에 변화에 초점을 두는데 가장 중점이 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체계를 마이크로 체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시면 매일매일 만나면서 상호작용하죠. 두 번째는 메조 환경입니다. 가정보단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친구, 대학, 이런 이제 소그룹 집단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벗어나서 친구와 대학, 동아리에 속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세 번째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사회에 속하여서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인간은 리스크, 위험을 경험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내 정상적인 삶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삶의 리스크는 혼자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즉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더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이크로와 메조, 매크로라는 환경 속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이고 모토입니다.